이재명 대표가 취임 첫날에 셀카 사진을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사진들인가요? 궁금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재명 대표가 바로 어제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 속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호. 네, 함께 글도 올렸는데 네. 문 전 대통령께서 오호, 야, 네. 셀카를 찍자고 하셔서 함께 찍었다. 제 카메라엔 이렇게 나왔다라면서 지금 나오는 야, 이 이건가 사진이 봐요. 아하. SNS에 나온 셀카 사진입니다. 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이후 처음인데요. 네. 이 사진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출 후 어제 오후 경남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였습니다. 아, 바로 어제 내려갔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 대표는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등 최고 의원들과 함께 갔고요. 네. 평산마을 문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 나타나자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이 파란 풍선을 흔들며 야. 환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사저대문 앞까지 걸어나와서 이들을 맞이했고요. 사저 계단을 나란히 오르는데 이때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이죠. 토리가 나와서 둘을 함께 맞이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양대 산맥 한 자리에 만나다 보니까 뭐 지지자분들 또 마을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잔칫날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요. 자, 두 사람의 만나는 모습 직접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정상까지 여기서는 한번 보여줄까요? 되게 300m가 되는 안될 것 같은데. 손을 흔드시게? 아니요. 300m가 안 될 것 같아요. 직선 거리는 100m 되니까. 뭐 자연산이에요? 예, 여기가 원래 된 숲이었는데.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엄지척. 네. 뭐 화기애애했던 게 화면만 봐도 그런 게 느껴집니다. 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같이 간 최고위원들 또 김정수 여사 다 입이 귓가에 걸릴 정도로 환하게 웃는 모습인데, 근데 박성매 변호사님, 이제 저건 공개된 이제 영상이고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비공개 때 뭔가 좀 얘기도 나누고 막 그랬을 때 그 내용도 궁금합니다. 1시간여 동안 환담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요즘 정부 여당이 잘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아하. 민주당이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이기는 정당으로 가려면 혁신 통합 확장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나는 99% 같은 그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 1% 정도만 앙금이 있는데 그 1%를 품고 가야 민주당이 더 확장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처럼 들려요. 일단은 정부 여당에 대한 일단은 좀 쓴소리 꼬집었어요. 물론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잊혀진 대통령 또는 뭐 잊힌 대통령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다 했는데 그동안 계속 꾸준히 SNS를 통해서 근황은 전해왔었죠. 그런데 정부 여당이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쓴소리 날렸습니다. 그리고 패배주의에서 민주당이 벗어나야 된다. 이기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 혁신 통합 확장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대표와 나는 99% 같은 그룹에서 지지를 받는다. 뭔가 이번 전당대회 때 친문계 또 친명계 이렇게 뭔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이제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아마 그걸 의식한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도 유추해 봅니다. 관련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한다는 덕담해 주셨고 또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또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과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친명 그룹과 친문 그룹이 같기 때문에
명자와 문자를 따서 명문 정당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덕담을 나누셨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싸울 때는 으르렁대고 싸우다가 일단 결과가 탁 나면 일단 덮어요. 이불을 다 덮고 우리 그동안 잘 지냈어 이러는 거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왜냐면 그러니까 경쟁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서로 나눠서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운다고 하는 게 뭐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당권을 놓고 경쟁을 했고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는데 일단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할 일은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통합을 안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힘을 합쳐서 현 정부와의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마 통합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에 99%는 같다. 1%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문 지정의 대부분은 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쪽으로 많은 부분 돌아섰다고 생각해요. 다만 네. 이제 그 전에 그 대선 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아직 이제 남아 있는 상태고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도 끌어안아야 된다. 지금 뭐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 쓴소리 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윤영찬 의원이나 서른 의원 이런 분들까지도 끌어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절대로 각을 세우지 말고 통합으로 가라. 이런 저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언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 뭐 한 그룹만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 전체의 대표가 됐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뭐 나온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면 그래서 고민정 이제 최고위원에게 많은 부분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직 아직 사무총장이 누가 될지 결정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런 당직에 후보자들 추천을 좀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권민정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화해의 메시지 또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고 지금 최고위원 중에 예. 유일한 친문계 최고위원이니까.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권민정 의원은 조언을 많이 듣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네. 지금 뭐 비판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까지도 끌어안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사실 영수회담은 이제 구시대 산물이라고 해서 되도록 요즘은 안 쓰는, 언론도 이제 안 쓰는 분위기인데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꺼내 들었어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김현주 평론가님. 그 배경은 영수회담 줄기차게 요구하는 배경은 뭘까요? 1대1 맞대결 구도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수락연설에서도 영수회담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다음날 아침에 최고위 회의에서 첫 번째 말이 또 영수회담 그러네요. 제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서 1대1 맞대결 구도를 좀 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상 대통령실에서도 이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당 총재, 대통령이 여당 총재였던 시절과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는 1대1 그러니까 완전히 그 대선 후보로서 맞대결 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 이제 지선에서도 대통령이 된 분과 그리고 한 분은 또 총괄 선거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맞대결 구도가 됐는데 네. 이제는 야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또다시 대통령과 1대1의 구도를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석이 이재명 당대표 대표 선출 축하난을 들고 찾았습니다. 방문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인사차 온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또 선거 기간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신 나는 아주 잘 키워서 우리가 마치 국민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꿈을 키우는 것처럼 잘 꽃 피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렇게 이제 덕담도 감사하다고 또 나눴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진복 정무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할 수 있게 연결해 줬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통령님하고 대표님하고 전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바꿔드렸습니다. 축하 전화를 드렸고요. 민생 법안 같은 거 서로 좀 잘 좀 만들어서 국가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진복 수석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길 원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흔쾌히 좋습니다 해서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방문한 걸 알고 안부를 물으셨다고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같이 갖도록 합시다 하면서 전화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진복 정무수석을 매개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했다는 점은 반가운 대목 같아요.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다는데 뭔가 절충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도 반가운 대목 같은데 조금 안을 한 발짝 더 들여다보면 만남의 시기를 놓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단독 만남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수회담으로 표현을 한 건데 지금 다수당인 야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민생 현안에서 정말 허심탄회 얘기해보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의견이고. 그것도 가능한 빨리.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단둘이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여야 대표들 함께 만나자. 이런 이제 입장이신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뭐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밝힌 건 아닌데 네. 그냥 가까운 시간에 만나긴 하겠는데 네. 이재명 대표만 만나지 않고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자. 네, 오늘 그러니까 통화 내용을 아까 이진복 수석이 얘기했잖아요. 예. 저렇게 얘기했대요. 당이 안정되면 예. 가까운 시일 내에 예. 여야 당대표와 예. 좋은 자리 만들어 모시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는 안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당의 대표가 지금 누군지 불확실해요. 어머?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권성동 의원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애매해요. 이분이 정말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아하.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아니죠.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네.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비대위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느냐 하는 분에 논란이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그러면 대표로 인정해서 초청할 거냐. 아하.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여당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리고 누가 대표의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비대위원장이라고 세워져야 되잖아요. 지금 직무대행 갖고는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한데 또 법적으로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직무대행은 모르긴 몰라도 이게 복잡한 함수 같은 게 지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민경 변호사님 일단은 만남의 형식 자체를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단독으로 만난 자 대통령과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 그래도 모처럼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야 당대표 같이 만나서 합시다. 근데 지금 여당 당대표는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대행 국민의힘의 직무대행이 같이 끼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모양새가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애들로 말했지만 이거 우리 만남 한참 뒤나 만나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이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사실은 조만간 이제 곧 그래도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하. 사실 지금은 누가 봐도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은 초유의 비상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항고 절차를 밟고 이렇게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인 하자는 사실은 없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당의 그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에 대한 해석을 사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고에 가서는 또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통령의 입장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국회에 여와 야 같이 해서 이제 민생을 좀 살리자라는 그런 의도가 사실 상당하고 그렇게 좀 협조를 또 이제 네. 구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뭐 이재명 당대표와 또 이제 저희 여당의 또 대표와 또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빠르게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사항 좀 많이 담겨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만남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